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체제인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83쪽입니다. 예전에 농구 NBA 스타인 앨런 아이비스라는 선수를 좋아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키가 183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이 나와요. 여러분,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빈 회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빈 체제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돼요. 그래서 회의는 이제 파리 강화 회의를 열었고요. 연합군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후라는 것은 이제 전쟁 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파리 강화 회의를 열었다.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은 14개조 평화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14개조 평화 원칙에는 폴란드 즉시 독립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똥2번에 보면요. 네 번째 주의 민족 자결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민족의 일은 스스로 자죠. 결정한다.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시켜줘야겠다. 이런 의미이죠. 민족.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요? 식민지. 그렇죠. 이미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식민지는 주권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승전국 식민지는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독립시켰다가는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돈줄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그래서 독립을 못해요. 일본은 영국 편이었습니다. 즉 연합군이에요. 그 얘기는 이따 뒤에 가서 하고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 연합군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다. 이때 보복적인 성격이 강화하였다. 이걸 주도한 게 이제 프랑스잖아요. 결국 파리 강화회의면 프랑스는 한 몇십 년 전에 독일에게 전쟁에서 졌어요. 그 보볼 전쟁에서. 그러면서 알자스 노렌 지방도 빼앗기고 그리고 50억 프랑인가? 그 배상금도 물게 되거든요. 근데 독일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리게 합니다. 완전 그러니까 복수죠. 프랑스의 복수. 그리고 연합군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전쟁의 책임이 독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전쟁 일으킨 건 이제 독일의 이제 비렐름 2세 이 황제인데 이 황제가 젊은 황제인데 일단 비스마르크를 잘라버립니다. 비스마르크는 이제 철혈 재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현실주의자인데 이 비스마르크가 약간 구축한 유럽의 질서, 즉 프랑스 고립주의입니다. 프랑스를 왕따시키는 전략이어서 프랑스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 비레님 2세가 젊은 황제가 딱 보니까 우리 대독일 제국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다 가졌네? 우리가 가질 게 없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뺏어 먹어야겠다. 약간 이런 건데. 비스마르크가 반대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하고 이제 해고하고, 전쟁을 이제 하다가 결국 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로 망명당합니다. 그래서 독일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비레르 2세예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있고, 그쵸? 그래서 히틀러도 비레르 2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군비를 축소하고 군비는 이제 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탱크, 비행기도 다 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군대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군비 축소를 하는 것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다. 그래서 독일 경제의 수준만큼 거의 몇백 조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세계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19세기에는 빈 체제, 그렇죠? 20세기 전반에는 베르사유 체제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 뭐 같은 편끼리 만들어서 결국 패싸움을 한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쵸? 삼국 동맹, 삼국 협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거를 좀 약간 대화로 먼저 풀었으면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치달았지는 않았을 텐데 전쟁까지 가지 않았을 건데 약간 이런 반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합이 아닙니다. 국제연맹.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거고 얘는 연맹. 둘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국 같은 나라가 참가 안 합니다. 이 국제연맹에는. 두 번째, 군사적 수단이 없어요. 이 유엔은 유엔 군대가 있잖아요. 유엔군. 유엔군이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와서 우리 도와줬잖아요. 근데 국제연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뭐 공격하고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거의 없어진 거죠. 국제연맹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쵸? 밑에 보면 자료 1번에 베르사유 조약에 보니까 독일은 제235조에 21년 4월까지 19년에 조약을 맺었죠? 200억 마르크 금화입니다. 금화에 해당되는 액수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320억 마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 수치로 하면 경이 넘어요. 1경이 넘어요. 1경. 그러니까 억, 조, 경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당시 독일은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 아니, 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정도, 500조에서 600조 정도. 그 정도 이제 를 배상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내는 배상금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무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경제가 어려웠었죠. 옆에 자료 2번에 보면 지금 독일을 꽉 쥐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평화 조약에 써져 있죠? 이거를 이제 떠먹이고 있죠, 강제로. 너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하면서 베르사유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손가락에도 이 글씨가 써져 있네요. 아메리칸 써져 있고 이탈리 써져 있고 그렇죠?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미국.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베르사유 조약을 풍자했다. 즉 독일에게 너무 막대하게 대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복수심이 너무 세다. 이것도 있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거 전쟁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졌지? 약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배신했어.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비판하고 그쵸? 뭔가 희생양을 찾길 원했던 거예요. 그 희생양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인으로 이제 갑니다. 유대인은 잘 살고 돈이 많잖아요. 아니 쟤네는 왜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선동해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다음 패스 184조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을 보면 이 아시아 아프리카는 이제 식민지잖아요. 거의 그쵸? 그래서 이 윌슨의 민족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학교에서는 민족 자유주의는 마치 윌슨 대통령이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민족 자유주의는요 레닌도 했습니다, 여러분. 레닌이 이러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런 국가들이 자신의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이제 주는 거죠. 니네 이거 독립운동 해.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나라 친해지자. 약간 이런 걸로 이제 한 거죠. 한국에서는 어쨌든 3.1운동이 일어나요. 3.1운동 결과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잖아요. 독립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부 세워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임시로 일단 만드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요. 오사운동이 일어나요. 오사운동. 이 오사운동은 그 21개조 요구를 일본이 중국에게 이제 해요. 위안스카이에게 야 21개조 이거 우리가 요구한다. 이게 뭐냐? 똥 2번에 보면 4개 글에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이 포함
산드반도 이권을 우리 줘 이 얘기예요. 산드반도는 이제 여러분 원래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영국과 편이었죠. 친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전쟁에 끼어들겠어 하면서 중국에 있는 산둥성에 있는 독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일에 물리쳤죠. 그리고 그 지역을 자기가 꿀꺽해요. 독일 사람들은 이제 맥주 축제 이런 게 있어요. 맥주 되게 진심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산둥반도를 지배한 다음에 칭다오 지역에서 맥주를 만드는 것이 칭다오 맥주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알아야 필요 없지. 그쵸? 어쨌든 근데 일본이 이거를 자기가 갖겠다고 한 거예요. 산둥반도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쵸? 일본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쵸? 이거 완전 중국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행위가. 그래서 21개조 요구 철회를 주장하는 거죠. 이게 오사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순원은 이러한 제국주의 세력들 있죠. 일본 같은 이런 제국주의. 그 다음에 이 제국주의와 손잡고 세력을 키우는 군벌. 군벌은 여러분 군대를 가진 세력이에요. 돈이 가지면 재벌이라고 그러죠. 그죠? 재물이 제자를 써서. 이거 군대를 가졌으니까 군벌이라 합니다. 이 군벌은 사실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이제 각 지역에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군벌이에요. 그래서 수련은 이제 중국의 약간 김구 선생님 같은 느낌이 사람이잖아요. 신의 혁명 때 나왔던.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군벌과 제국주의를 없애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소련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데 소련은 공산당을 국민당하고 이제 힘을 합쳐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소련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국민당 이제부터 공산당 니네 국민당으로 들어와 합치자. 이게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국은 국민당이고요. 공은 공산당이에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 하나로 합치자. 그러면서 소련으로부터 이제 무기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무기가 막히지.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돈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요. 이제 항포 군관학교 같은 이제 군사학교 만들고 거기 교장이 장제스예요. 장제스가 나중에 순환인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군벌 세력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통일해요. 그러니까 중국 수도가 베이징이죠. 근데 베이징에는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장제스나 순환은 이제 당시에 난징에 있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제스는요, 공산당을 이제 밀어내요. 배척이라는 것을 밀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장제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중국에 있는 재벌이라든지 또는 외국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외국이라고 하면 영국, 프랑스잖아요. 미국. 이런 나라들은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스가 이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산당을 이제 밀어내버리죠. 그러면서 제1차 국공합작은 깨집니다. 이때까지도 중국에서는 공산당 힘이 약했어요. 근데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어쨌든 다음 인도는 간디라는 사람이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고 베트남은 호찌민이라는 사람. 호찌민은 이제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다음에 베트남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가족이 생기면 국가보다 가족에 대한 신경을 더 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독립운동을 매진해서 이 사람 별명이 호아저씨예요. 호아저씨. 호아저씨. 그래서 되게 또 말랐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애국심이 너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 영웅 아무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냐 권력을 잡으면 대부분 다 썩잖아요. 사람이 비자금 막 만들고 막 권력욕
부리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베트남.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공산당을 조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라는 사람이 반제국주의 운동하는 나라에게 도와준다고 했었잖아요. 코민테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호치민은 이제 소련의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다 독립시키거든요. 어쨌든 독립을 했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했었다. 수카르노는 키가 거의 한 2m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연설도 되게 잘했고 인도네시아가 섬이 많습니다. 거기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인기남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집트도 독립했고 대신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갖는 걸로. 모로코는 에스팔라모트 자치권 얻어내고 모로코 어딘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로코? 카사블랑카 이거 들어봤어요?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가 있는 곳이 모로코입니다. 네, 중남부 아프리카에서는 범아프리카주의가 확산되었다. 그래서 동사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통일하려고 하는 운동이다. 좋은 운동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